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친 한동훈계와 전쟁 중인 이호선 위원장은 전과사범 이재명 일당들의 재산을 가압류 가능케 한 법대 확장. 정종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조사 이호선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일 것. 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7건 가압류 인용 1066억 원 규모. 대장동 대도 불사 저지할 방법 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확장. 자,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한동훈과 한동훈계는 큰일 났다라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을 조사하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원 게시판 사건 조사에 반발하는 친한계를 겨냥한 충격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당무감사위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원 게시판 사건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은 지난해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충격적인 글을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는 의혹입니다. 당무감사위는 이로부터 1년 만인 지난달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교적 태도를 조롱했다는 이유 등으로 친한계 핵심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조사 개시도 통보했습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월에 임명한 인물입니다. 이호선 위원장은 지난 15일 개인 블로그에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 주인, 임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인다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인용한 것으로 이호선 위원장은 성경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았다면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임자도 함께 죽일 것이라고 명한다며 위험성이 드러났음에도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재난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어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고의라며 우리가 소유, 관리하는 것들 중에 받는 버릇을 가진 것은 없는가? 혹시 이미 경고를 받지는 않았는가? 그런데도 단속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성경 해설과 함께 관련한 내용이지만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당무감사위가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동훈계 핵심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기 직전 올린 글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호선 위원장이 당원 게시판 사건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날카로운 의지를 드러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발탁한 장예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당내에 오래된 고름 같은 문제라면서 연내에 그 고름을 째고 나면
새해에는 당 외부 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년이 된 당원 게시판 문제의 진상 규명을 하지 않는다면 고름이 안에서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진행자가 감사 결과에 따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등 극단적인 조치도 가능하다라는 말이냐고 묻자 장해찬 부원장은 한동훈 씨는 진작에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어떤 징계가 내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동훈 씨는 정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해찬 부원장은 윤어게인 노선을 지향한다는 것이 정치권 평가라며 친한계는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현 상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혹시라도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저는 모든 정치적 법적 대응을 하겠다. 우재준 최고위원도 당원 게시판 조사가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당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앞서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됐죠? 날라갔지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대표적인 친한동훈계 핵심 인사로 불리는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습니다. 최측근을 향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서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가 즉각 반발했지만 당 일각에서는 대여 공세보다 내부 비판에 치중해온 당 문화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살얼음판 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지난 16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종혁 고양시 병 당협위원장을 당혼, 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고발했고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2년으로 권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신의 한 수지요. 원래 국민의힘은 당원권 정지 1년이었는데 2년으로 늘렸죠. 왜 늘렸겠습니까? 이제부터 사실상 김종혁을 내치면서 이제 김종혁은 총선도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엇이다? 바로 이호선 당무위원장이 친한계를 아예 쓸어버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친한동훈계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지요. 자, 왜 그러느냐? 서두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동결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압류, 가처분 신청권 14건 중 현재까지 7건이 인용됐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이날 성남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남욱 변호사 425건, 4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1건 포함, 정영학 회계사 646억 9천여만 원 3건 등이 인용돼 1,066억 9천만 원이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모두 14건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인용 결정 7건 외에도 5건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고 2건은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담보 제공 명령은 사실상 가처분
인용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가압류,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 민간업자들의 손해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성남시는 현재 가압류, 인용 및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진 가액은 이미 총 5,17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김만배 4,100억 원 담보 제공 명령, 정용학 646억 9천여만 원, 인용, 남욱 420억 원, 인용, 유동규 6억 7,500만 원 담보 제공 명령 등입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일부 피고인의 추징 보전 해제 움직임이 있던 시점에 범죄 수익 반드시 환수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대장동 범죄 수익을 전액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일당들의 이 범죄 수익을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됐다라고 환호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소두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대장동 개도불사 저지할 방법이 있다. 이어선 국민대, 법대 확장, 도저히 납득 어려운 항소 포기, 수사검사 얼씬 못할 2심 재판, 공판 검사들 효과적 대응 난망, 시행자 취득 자체가 불법이득, 1심 판결 내용의 중대한 의미, 배당 무효, 확인 소송 활용해야. 이게 2025년 11월 18일 기사입니다. 대마 불사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보통 대마가 크고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의미는 다르다. 바둑에서 대마는 한 번 잡히면 끝장 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죽지 않도록 해준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선고된 대장동 1심 형사 판결에 대한 검찰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항소 포기에서 대도불사의 눈물겨운 노력을 보게 된다. 법무부와 현 검찰 수뇌부는 대장동 피고인들의 항소심 법정에 수사 검사들은 얼씬도 못하게 할 것이다. 믿줘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임하는 대장동 피고인들은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온갖 변명과 궤변, 요소를 늘어놓을 게 뻔하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공판 검사들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쩌면 상부로부터 대응에 신중하라는 권고를 받을지도 모른다. 아니나 다를까 피고인 중 한 명인 남욱은 벌써 검찰이 추징 보존에 둔 자산을 내 돈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동참도 시간 문제로 보인다. 이러한 사태는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가장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 내에 범죄 수익을 추징해 피해자인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검찰.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그 윗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도는 불사가 아니라 필사가 그 운명이다. 범죄 수익 환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비밀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불법 이익이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와 사업 시행자 지정이라고 판단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야 사업 협약 체결 자격을 얻고 사업 협약이 체결돼야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으므로 비밀 정보 이용과 사업 시행자 지정 사이에는 명백한 인과 관계가 있고 따라서 구체적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더라도 사업 시행자 지위 취득 자체가 공고한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위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형사 판결이라 따로 부연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의 사업 시행자 지위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그 후 일련의 모든 행위, 특히 이익 배당과 같은 핵심적인 행위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판결에서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줬거나 주기로 약속한 돈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것은 뇌물의 성격을 가진다기보다는 배임 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사전 공모, 약정에 따라 분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애초에 불법 취득한 이익을 공범들끼리 나눠 가진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구조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어떤 기발한 변명을 늘어놓든 재판부가 설령 마음속으로 피고인들을 편들고 싶다 하더라도 쉽게 뒤집기 어려울 만큼 충분한 증거에 의해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구성돼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숫자의 문제, 즉 업무상 배임의 액수에 있다기보다는 사업 시행자 지위 전체가 불법적 통로를 통해 획득됐는가 하는 단 하나의 근본적 질문으로 연결돼 있다. 1심 재판부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검찰의 무책임한 항소 포기로 인해 성남시의 피해 보전에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대도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할 길이 전부 막힌 것은 아니다. 다행히도 성남시는 2023년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배당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오는 12월 9일 첫 변론 기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당이 원천 무효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한 회수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쉽게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들의 비용을 더 빨리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만은 불사할지라도 대도는 절대 불사돼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필사하고 필망해야 마땅하다. 상식적인 국민 모두가 두 발 뻗고 편하게 잠들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 검찰의 항소 포기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지만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 한 대도가 불사할 수는 없다. 나의 이 제안이 확실하다고 나는 장담한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